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지혈증이랑,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죠. 혈중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그 이야기랑 혈전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주제가 너무 좀 거창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좀 심적인 부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식도 짧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여러 가지 필요는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혈전이 피딱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피 속에 어디 둥둥 떠다니다가 가느다란 혈관 이런 데 딱 걸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색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 그것이 만약에 심장의 관상동맥이라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고, 뇌혈관에서 색전증이 일으키게 되면 그게 뇌경색이고 여러분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환자들이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실려오게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 혈전을 녹여내는 그런 약물들을 쓰게 되거든요. 와파린도 쓰고 헤파린도 쓰고 뭐 유로키나제니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을 아주 그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쓰게 되어 있어요. 왜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써야 되느냐? 그게 평소에도 만약에 써서 혈전을 녹여내서 좋은 약일 것 같으면 우리 누구나 다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쓰면 되는데, 그게 혈전을 녹이는 것이 상당히 위험 부담을 갖는다는 걸 우리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혈전을 녹이면 그게 피가 맑아져서 피가 잘 돌아서 응급사태를 풀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혈액순환이 잘 돼서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게 해로운가? 출혈 경향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출혈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뭐 상처가 났을 때 지혈이 되지 않는 정도? 그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또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상처가 안 나도록 조심하면 되니까. 그리고 상처가 매일매일 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출혈 경향이라는 것이요, 가만히 있어도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멍이 들고 어딘가 이 몸속에서 피부 바깥도 아닌 그 피부 속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전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대단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혈관이 우리 몸 전체 15만 킬로미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지금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도 우리 모세혈관 같은 것을 다 감지를 해내지를 못해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혈관이 막혔는지 뇌만 해도 찾아내지를 못하거든요. 다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렇게 많고 섬세한 그 15만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그 혈관이 이게 항상 탄력 있고 좋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에 특히 동맥벽 같은 곳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스크래치가 나는, 상처가 나는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크게 1순위로 꼽는 것이 활성산소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산소는 다 좋은 건 줄 알지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대사 과정에서 부산물로 노폐물처럼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젊었을 때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SOD라고 하는 효소가 아주 풍부하대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SOD라는 효소는 적어지고 활성산소는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노후차에 악셀을 밟았을 때 배기가스가 더 심하게 나오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이런 활성산소를 이제 제일 큰 주범으로 잡는데, 그거 외에도 이 그러니까 이 혈관 속에 피가 쉼없이 흐르다 보면 그게 어떻게 그 꼬불꼬불한 혈관에 전혀 상처를 주지 않고 피가 졸졸졸 흐르기만 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관은 상처가 나게 되어 있고, 나이가 들수록 관은 더 낡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작은 어떤 자극에도 쉽게 상처가 날 수 있겠죠. 상처가 나면 제일 먼저 그곳에 달려가는 것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콜레스테롤 너무 높으면 그것이 혈관병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콜레스테롤이 마치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불 끄러 달려가는 소방관과 같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난 곳에 붉은 옷을 입은 소방관이 잔뜩 모여 있으면 저 소방관이 불을 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웃지만.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그 혈관이 상처 나 있는 곳에 많이 붙어 있으니까 꼭 생각에 그 콜레스테롤이
그 혈관병의 주범인 것 같이 오해를 받은 부분도 있다. 이런 말들도 제가 책에서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그 혈관 스크래치 난 부분에 제일 먼저 들러붙고 그 위에 우리 혈소판이라고 하는 혈액의 한 성분이 거기 들러붙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이제 혈구들이 거기 들러붙어 가지고 피딱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피딱지 위에 또 다른 침전물이 이게 거칠거칠하게 피딱지가 생겨서 혈관이 매끈하지를 않으면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위에 뭔가가 또 더 들러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칼슘 침착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거기 이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혈관 벽이 좁아진다, 동맥경화가 생긴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혈전을 녹이면 이상하게 혈관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약해지면서 그 약해진 혈관 바깥으로 피가 스며져서 나가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파린이나 와파린이나 이런 혈전 생성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그런 약들을 우리가 보약으로 쓸 수가 없는 것, 평범하게 쓸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일으키는 출혈 경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위험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안전하다고 쓰는 아스피린조차도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이 혈전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혈전이 거기 딱 붙어서 혈관벽에 딱 붙어서 있으면 그렇게만 있는 상태라면 또 좋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혈관벽에서 떨어져 나와서 피 속을 둥둥 떠다니게 되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건데 그것만을 딱 유효하게 녹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혈전 생성을 방해하든지 이미 있는 혈전을 녹이든지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른 위험성을 같이 끌고 와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한방에서 찾아보면 그 혈전이라는 것은 서양의학에서 현대의학에서 만든 개념이고요. 한방에는 어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피는 피인데 제 역할을 하는 맑은 피가 아니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낡은 피라는 뜻인데 그 속에 혈전이라는 것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를 맑게 하고 색전증을 예방하는데 한방에 어혈제를 써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제가 쓰는 생기산이 어떤 그 혈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건데 이런 어혈을 치료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발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제가 나름 짐작을 혼자 하고 있어요. 이제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한번 거꾸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제가 뭐 피를 맑게 하려고 생기산을 만든 게 아니고 그것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혈관이 좋아지고 피가 맑아진다는 그런 그 결과를 이렇게 불러오다 보니까 제가 거꾸로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만약에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이 혈관이 튼튼해지게 하는 그 피를 맑아지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약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한방에서 어혈제를 좀 더 연구해서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그 또 비타민 C가 혈관을 청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쪽 다리가 시리고 손 발끝이 너무 시리고 차갑고 그래서 5월 달이 돼도 제가 치마를 입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스커트를 입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 고용량으로 그것을 해소한 케이스거든요. 저는 지금도 비타민 C를 하루에 한 8개는 먹어요. 수시로 먹어요. 계속 먹는데 그것을 많이 제대로 먹은 날 어떨 때 너무 바빠서 먹지 못한 날 다리 상태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저 C도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작용이 있구나. 그러면 비타민 C가 갖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은 어떤 데서 기인할까? 제 생각에 그래요. 일단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항산화제라는 뜻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활성산소 있잖아요. 혈관벽에 스크래치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버리는 그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광재 교수님이
비타민C 고용량을 드시고 그 경동맥을 측정을 해봤을 때 칼슘 침착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밝혀지지 않은 기전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게 그 혈관 벽에 혈전 위에, 혈전이라는 딱지 위에 침착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퇴적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떨어뜨려내는 그런 신비로운 작용까지도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다리가 좀 시리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비타민C를 먹고 10분쯤 지나면 시린 감이 사라지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몇 가지를 꼽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동맥경화가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이 전신염증이거든요. 그리고 혈관염도 다 들어가고, 당뇨병은 정말 온몸 구석구석에 염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류마티스, 뭐 아토피 이런 것들도 만성적인 염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거의 다 혈액이랑 상관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열과도 많이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염증은 그 한방에서 말하는 열과 아주 친하거든요. 열과 염증은 거의 한방에서 동격의 개념으로, 적어도 제가 약국 한약으로 조제를 해서 사람들한테 투약을 하고 할 때는 열과 염증을 동격으로 봐요. 물론 한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저랑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또 내심 좀 긴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제가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에게 그 한방 과립제, 사실 탕제를 하시는 분들은 과립제를 우습게 생각하시거든요. 그 과립제는 효과도 별로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 허접한 과립제를 가지고 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과립제도 잘만 쓰면 그 탕제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경제적인 그 효율 면에서도 그렇고 아주 유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평소에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요, 혈관에 염증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거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염증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염증이라는 것이 결국 더 들어가면 혈전이랑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또 그냥 병원에서 쓰는 어떤 혈전을 예방하는 그런 약보다도 좀 더 좋은 것이 비타민C나 그 한방에서 말하는 어혈제 이런 것과 관련이 더 많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서 병원 약을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항상 좀 더 안전한 약을 추구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나토키나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성되어 있는 혈전을 녹이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고용량을 써서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고용량을 써서 약간 어떤 그 아스피린을 썼을 때랑 아주 유사한 그 출혈이라든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나토키나제를 먹으면 목이 부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부작용 같은 유사한 증상이 관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쓰는 것보다는 나토키나제를 쓰는 것이 좋겠지만, 아주 안심하고 쓰기는 좀 위험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나또를 먹든지 청국장을 먹는 것은 그런 위험성까지는 없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좀 더 짙은 농도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원하고 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토키나제만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비타민C와 그 다음에 한방에서 말하는 어혈제, 제가 쓰고 있는 뭐 생기산, 또 저보다 더 실력 있는 어떤 분들이 더 좋은 약을 찾아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운동도 하시고 음식 조절도 해보시면서 전신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애매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사고력이 다들 탁월하시고 응용해서 적용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정말 수준이 높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